숙향전 가겠습니다. 숙향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셔가지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숙향전 나오면은 그냥 이미 뭐 너무 많이 나온 작품이라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루는 할미 나오는데 이 할미가 여러분 이거 선녀에 해당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게 천상계에서 자, 지상계로 적강 모티프가 사용이 되었다. 적강 모티프가 사용이 된 작품으로 유명하고 여러분들 이미 적강 모티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하루는 할미가 크게 슬퍼하여 자, 숙향이 물었다. 숙향이 이제 여주죠. 자, 여기서 숙향이 자,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숙향은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요? 몰라요? 숙향은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물어보는 거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할미가 대답하기를 자, 나는 본시 천태산 마고선녀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선녀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막 되게 이렇게 예쁜 선녀들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선녀 같은 경우는 천상계의 인물은 누구나 선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천상계의 인물에서 신선인데 여성인 경우에는 다 선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천태산 같은 경우도 천상계의 존재이다. 자, 이 할미도 천상계의 존재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상계의 자, 존재이고 월궁항아라고 하면요. 월궁은 달 속에 있는 궁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이것도 천상계의 인물로 가셔야 되고요. 항아도 일종의 선녀의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월궁항아가 조금 더 높은 사람인 거고 자, 마고선녀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들 사이에서도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직책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선 중에서도 높은 직책이 있고 낮은 직책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월궁항아의 명을 받아서 낭자를 구하러 이 낭자가 누구야? 자, 이 낭자가 숙향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죠. 자, 낭자를 구하려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결국에는 이제 천상계의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와서 숙향을 도왔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로 잡아 주셔야 되고 자, 예전에 낭자가 요지연에 갔을 때도 요지연도 천상계의 공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파랑새가 되었어. 자, 우리 요거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이 마고선녀라고 하는 할미는 자, 계속 숙향을 도와왔어. 어떻게 도왔냐? 파랑새가 된 것도 누구다? 파랑새도 마고할미였다. 자, 마고선녀였다. 이 할미였다. 자, 낭자를 인도했고, 자,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라 그랬는데요. 이 낭군이 남주인 이선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낭군과 혼례를 올릴 때도 자, 삼신산 선관이라 그러면은 자, 얘네들도 신선인데요. 관리에 해당되는 자, 천상계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선관들을 모두 청하여서 자,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낭군과 자, 이 이선과 숙향이 혼례를 올릴 때에도 이 지상계에서만 혼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천상계의 축복을 받아서 혼례를 올렸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낙양옥중에서 근데 아마 이선하고 지금 숙향하고 둘이 지상계에서는 제대로 혼례를 못 올리고 이 삼신관 선관 이래서 천상계에서만 지금 혼례를 올린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옥중에 갇혔을 때에도 이 옥중에 갇힌 것 자체가 숙향의 시련으로 봐주셔야 되잖아요. 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어떻게 했냐? 또 파랑새가 되어서 계속 조력을 했다는 거죠. 낭자의 서찰이라 그러면 얘들아 서찰은 편지를 뜻합니다.
자, 서찰은 편지를 뜻하고요. 자, 이 서찰, 편지를 이랑에게 전하는 듯. 자, 여기서 이랑이라는 단어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 더하기 랑. 자, 랑이라는 건 선비라는 의미로 선생님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선에 해당이 된다.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남주인 이 선을 이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온갖 일을 돌보았나이다. 자, 그러나, 체크하세요. 그러나, 자, 이제는 낭자의 고난이 다 끝나가는구나. 자, 고난이 다 끝나간다고 어떤 예언적인 성격의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 자체가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어떤 하늘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마고 선녀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 또한 낭자와 함께 살 2년. 자, 이게 우리가 마고선녀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마고선녀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이 천상계에서 미리 정해놓은 운명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 낭자가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루에서 내려와 2번 절을 하고, 자, 일단 너무 고맙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야. 인사를. 왜냐면 2년이 다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얘 천상계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 자, 지금 지상계에 있는데, 자, 이 아직 숙향 같은 경우는 지상계에 있는 상황인데, 자, 이 할미는 천상계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숙향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인간 세상에 무지한 눈이, 자, 어찌 할머니가 선녀이신 줄 아오리까. 자, 지금 숙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할미가 선녀인 줄을 알았다고 봐야 돼? 몰랐다고 봐야 돼? 몰랐다고 봐야 돼. 자,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자, 천신만고 끝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다. 자, 할머니께서 저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서 전생의 부모인가 싶어. 자, 낭군을 만나 좋은 시절 보내게 되거든. 할미에게 어쩌고저쩌고 하고 바랬나이다. 자, 그래서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할머니조차 저를 버리고 가려 하시니, 자, 우리가 요런 부분에서 일단 제일 먼저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는 수능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가셔야 돼요. 자, 저는 전생의 죄가 무거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열고 할미를 만나게 된 것이옵니다. 이런 부분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는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요거 하나 먼저 잡아주세요. 자,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이 숙향에, 자, 숙향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적 제시 간단하게 해주고, 자, 그래서 지금 숙향의 상황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자, 낭군도 아직 오지 않으셨으니까 부정인 거죠. 자, 근데 할머니까지 가버리려고 하니까 또 부정인 거죠. 자, 그래서 슬퍼하는 숙향의 모습을 가주셔야 됩니다. 자, 이에 할미는 또 위로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연이 닿은 것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자, 이 운명 체크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계속 하늘이 정한 운명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가셔야 돼요. 자,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자, 저도 낭군을 모시고, 자, 결국에는 숙향과 자, 이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논의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자, 하늘의 명은 어길 수가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걸 하나 적어주세요. 운명론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같은 경우는 다 뭐에 해당이 되냐? 이 운명이고 하늘이 정하신 거고 천상계가 정하신 것이다. 자, 요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낭군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노리시고 부모를 만날 날도, 자, 요런 부분도 보시면은 예언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자,
운명론적 세계관이고, 자, 결국에 하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탓에 부모의 얼굴과 위협하지 못하니 부모님 만났는데 어떻게 알아보리까? 자,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에 자, 시련을 계속 겪었기 때문에 부모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스포를 미리 해줘요. 스포를 미리 해줘요. 뭐라고? 야, 너 예전에 낭자를 죽이려 한 낙양수령의 김전이라고 있었어. 자, 근데 이 김전이라는 사람 있잖아. 김전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숙향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숙향전에 김숙향인 거야. 자, 아버지가 김전에 해당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김숙향인데 지금까지 부모를 몰라서 그냥 숙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던 거지. 김숙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낙양수령 김전이 낭자를 죽이려 한 게 이게 그냥 얘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선의 부모님이 이선이 갑자기 이 숙향하고 결혼한다 하니까 자, 이 숙향을 약간 죽이려고 이제 이선의 부모님보다 낮은 지인 김전한테 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낭자의 부친이로다. 어머, 아빠였어. 자, 그래서 그러면 어찌하여 그때 아니 이 부친을 한번 만났었거든. 자, 근데 왜 그때 얘기해주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할미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서로 만나보실 때가 아니다. 이것도 다시 뭐로 가셔야 되냐?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가셔야 돼요. 이 세계관 안에서는 뭐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자, 어찌 하늘의 명, 자, 누구를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것들 있잖아. 부모님을 만난 것들 다 하늘의 명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 자, 여기서 숙향 같은 경우는요. 자,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선하고 연애하다가 놀다가 이제 할 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벌을 모두 받아야 해피엔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은 상태냐 받지 않은 상태냐?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여서 하늘의 명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냐면 자, 계속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벌을 다 받고 나서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나중에 행복한 결말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명이다. 자, 그러나, 자, 이 부사가 낭자를 물속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에도, 자, 내가 낭자의 넋을 인도하여서 모친 꿈에 나타나게 했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사 있잖아. 이 부사 같은 경우는요, 이 부사는 김전은 아닙니다. 자, 김전은 아니고, 이선의 아버지를 뜻해요. 이선의 아버지가 자, 이 숙향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물속에 던져 놓으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김전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 모친 같은 경우는 아마 장씨인가 그럴 거야. 이 장씨가 숙향의 모친입니다. 숙향의 모친이자 자, 김전의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전의 아내 꿈속에서 막 누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 이 숙향을 살려줬어. 자, 그래서 낭자를 매로 치료할 때도 옛날에 이렇게 그 곤장 맞잖아요, 여러분들. 곤장 맞으면 거의 뒤지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사령의 팔에 올라앉아 매질을 못하게 했고, 자, 이런 식으로 할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조력을 했다라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머니의 은혜는 자, 이승에서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자, 그만큼 크다. 자, 저승에 가서라도 꼭 갚겠다. 어떤 결초보온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자, 이제 할머니가 가버리면 의탁할 곳이 없다. 사고무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부모님께 그러면은 찾아가려고 한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가는 길이라도 가르쳐 달라. 자, 이거는 위기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로 가셔야 돼요. 아니, 선생님, 숙향 그냥 혼자 열심히 잘 살면 되잖아요. 아니, 얘들아, 이거 고전 소설이잖아. 고전 소설에서 여자 혼자 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할미조차 지금 천상계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낭자의 부치는 이제 뭐가 됐냐? 개양태수 됐대요, 이제. 개양태수가 되어서 여전히 이제 김전인데, 자, 개양태수가 되었고, 자, 개양까지 3,500리나 되게 혼자 못 간다. 자, 지금 그리고 혼자 가시면 어떻게 된다? 낭군과 영영 헤어지게 된다. 이런 운명론적 세계관이 이제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생전 다시 못 날 것이다. 자, 낭자의 애군이라 그러면 나쁜 운수를 뜻해요. 자, 이 나쁜 운수, 왜 이렇게 나쁜 운수를 가지고 있냐? 자, 천상계에서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나쁜 운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애군이 다 끝나서, 자, 조만간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자, 부귀영화도 누리실 것일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좋은 시절을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 자,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 개를 두고 갈 것이다. 개 체크하세요, 개. 자, 이 개도 일종의 새로운 조력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자, 일종의 조력자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자, 춘향이래, 미안해. 숙향이가 앞으로, 자, 뭔가 고난과 시련을 앞으로도 계속 겪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력, 아니면, 자, 이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다. 자, 구체적인 방법 제시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걔가 낭자의 어려운 일을 도와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공략집처럼, 자, 이 개를 두고 가면, 자, 걔가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할머니 가시는 곳은 어디냐? 또 이제 물어보죠. 자, 얼마나 멀고 또 언제 가려냐? 자, 그랬더니 천태사는 58,000리. 와, 씨, 개쩔게 멀죠. 자, 그래서 이제 곧 떠나려고 하다이다. 자, 가까우면 따라가고 싶지만 길이 너무 따라가지도 못하니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 자, 내가 낭자를 데려갈 수 있다면 차마 어찌 버리고 가리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 할미가 숙향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숙향에게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숙향이를 애정을 가지고 돌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탄식 자체가 숙향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걱정. 아, 숙향이 진짜 내가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차마 어찌 버리고 가겠냐. 나도 어떻게 하고 싶다? 데리고 가고 싶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 낭군, 아까부터 이선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잡아드려요. 자, 이선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자, 조금 있으면 이선이가 다시 올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선하고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이제 이선하고 이제 만날 거다. 자, 그래서 좀 더 머물다가 낭군을 보고 가고픈 마음도 이제 굴뚝 같아. 이 이선도 낭군도 참 애정을 하나 봐. 이 할미가. 자, 그러나 자, 정해진 때가 다 되었대. 이거는 역시나 아까부터 반복해서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급히 가니, 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소서. 자,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여기 두고 갈 거니까 그 옷을 넣어둬라. 자, 그래서 개가 발로 땅을 파헤치는 곳에 묻어라.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죠.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무덤으로 찾아오면은 자, 내 영혼이라도 낭자를 돌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당부의 말을 전하는데 자, 할미가 입고 있던 적삼을 벗어주고 두어 걸음 걷더니 문득 간 곳이 없었다. 자, 여기서 아까부터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계속 자, 아까부터 하늘의 어떤 운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부분 비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뿅 사라졌잖아? 자, 그러니까 전기적인 요소까지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전기적인 요소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자, 할미가 떠난 후에, 자, 낭자는 이제 개를 벗삼아서 근근히 지내고 있는데, 자, 어느 날 밤에 낭자가 이제 달 밝은
데의 창가에 기대가 앉아 있는데, 자, 외롭고 슬픈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서, 자,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글로 썼어. 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이렇게 트위터에 밤에 올린 거죠. 자기야, 나 외로워. 보고 싶어. 자, 이렇게 글로 써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졸았는데, 글도 없고 개도 없는 거야. 와, 씨. 어디 갔어? 자, 그래서 낭자가 망극하여 말하기를 너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낭자는 왜 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개한테 약간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순간 들은 거죠. 자, 그래서 개조차 없으니 무섭고 쓸쓸한 이 밤을 어떻게 보내리요 하고 통곡하다가 기절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단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나오면은 항상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 소설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단어라 여러분들이 이미 이 단어는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단어인데, 자, 각설하면은요. 각설하면은 자, 앞장면에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확인을 해 두셔야 되죠. 자,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되고 나서 이때 이생은, 자, 이생이라고 하면은, 자, 아까 이선을 부르는 호칭이 이랑이라는 호칭도 있었고, 이생이라는 호칭도 있고요. 여러분 다 그냥 약간 선비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생은 이선, 남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가시면 되죠. 자, 태학에 들어왔어. 태학에 들어온 뒤로 낭자의 소식을 몰라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는데, 자, 어느 날 낭자의 옷 같은 얼굴이 눈에 선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에 나가 배회하다가 뭘 봤냐? 청사자처럼 생긴 것. 자, 근데 실제 사자가 맞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생이 혼자 생각하기를, 아니, 저것은 낭자의 집에 있는 청삽살이 개, 삽살개, 개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삽살이 생긴 것이, 아니, 수천리 밖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전기적이고 기이하다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수천리 밖에서 우리가 얘가 막 달려오는 게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뭔가 좀 비현실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천리 밖에서, 그것도 서울의 억만개하고 가운데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리오라고 얘기하는 거. 자, 뭔가 어떤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고 있었더니, 자, 그것이 점점 가까이 왔어. 자, 꼬리를 치며 반겨했어. 보니까 진짜 낭자집의 개인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를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 이 청삽살이의 신이 한 능력이다.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신이 한 능력. 자, 뭔가 이 청삽살이 같은 경우 있잖아. 자, 얘도 우리가 그냥 보통 강아지가 갑자기 야, 내 이 편지를 박보검에게 전해줘? 이런다고 우리 집 개새끼가 막 그렇게 뛰어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가 되게 신이한 능력을 가진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자, 꼬리를 치며 반겨했고, 뭐, 그래서 어루어 만지고 해서, 자, 너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지금 이생이 이 숙향을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을 되게 좀 청승맞게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너는 짐승이라도 여기까지 와서 나를 보는데 나는 사람이면서 낭자에게 가보지 못하니. 자, 이러면서 막 슬퍼하는 장면이 제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개가 입에서 무엇인가를 토해냈어. 자, 이생이 놀라서 주워보니까 낭자의 글씨. 아까 밤에 외롭다고 쓴 낭자의 글을 이 강아지가 주워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슬프다, 숙향아. 이거는 누가 쓴 거냐? 숙향이 자기가 쓴 글을, 자, 숙향이 쓴 글씨 예쁘게 다시 쓸게요. 자, 숙향이 쓴 글을, 자, 이 개가 주워서 가지고 온 거죠. 자, 슬프다, 숙향아. 너무하구나.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자, 요렇게 하나 잡아주세요. 자,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면서, 자, 내 팔자야. 자, 5살에 부모를 여의고 10년이 넘도록
동쪽 서쪽을 모르고 국어를 하면서 자 유리걸식 하면서 다녔고 자 10년을 남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숙향의 고난에 대해서 자 요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로 가 주실 수가 있어요. 요약적 제시로 봐 주시면 돼요. 이 부분도. 자, 동서를 모르고 국어를 하러 다니니 남이 천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하늘처럼 지내고 자, 그다음에 참소는 무슨 일인가? 자, 악명을 씻지 못해서 고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참소를 당하고 뭐 고생을 했고 자, 근데 월화의 연분으로 난군을 만나 이선을 만나서 자, 100년을 의탁하려 있는 거 있죠. 얘들아, 100년이라 그러면 이건 100년 동안 하는 건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죽으면 다음 생에선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100년으로 따집니다. 자, 그래서 원한금침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또 이별을 했고 자, 굉장히 갖은 고난을 겪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근근히 살아왔는데 할머니마저 죽었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자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슬프다라고 자 이런 감정들도 여러분 이런 감정들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읽어주셔야 읽으면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선지 보실 때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승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하니까 자, 낭자가 의탁할 곳 없으니 이제 죽으려고 어머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어쨌든 자 여기서 진짜 얘들아 숙향이 죽으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세세하게 확인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이선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숙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숙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자 누가 알게 된다? 이선이 알게 된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위기 선생님 아까 죽는다는 얘기 없었으니까 죽을 위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따지지 마시고 자 이선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거의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다. 자 한참을 울다가 청삽살이한테 이제 밥을 먹인 다음에 편지를 써요. 자 그래서 자 오로지 내게 의지해서 살고 있으니까 낭자를 편안히 모셔라 하면서 자 당부를 하고 자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이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마 숙향한테 다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다? 아마 다시 만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스토리가 뭐 워낙 여러분들 자주 보던 스토리여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잘 확인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숙향전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넘어가면은요. 자, 이 고전산문 5번에 자, 요거 정진사전은 별표 좀 많이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진사전 여러분들 되게 부분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요. 이 인물들 있잖아. 이 인물들도 여러분 상당히 좀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진사전 같은 경우도 미리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일지 있잖아. 자, 여기서 이일지가 자, 여기서 정진사라고 하는 자, 정진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계도를 조금 그려볼게요, 여러분. 정진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정창인이라고 하는 자, 아들이 있고 자, 규봉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딸이 있어요. 자, 요거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얘네 둘이 쌍둥이 남매에 해당이 되거든. 자, 근데 원래는 정진사전 같은 경우는 정창인하고 정규봉 중에서 이 규봉이가 결혼할 때 있잖아. 이 규봉이가 결혼할 때, 창인이가 결혼할 때, 자, 이 최씨 부인이 있고요. 최씨 부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먼저 쓸게요. 박씨가 있고요. 자, 박씨 처녀가 있었고 최씨 처녀가 있었는데 이 규봉이가 이 정창인이랑 둘이 쌍둥이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최씨하고 박씨하고 창인이하고 결혼 전에 이 창인이 이 새끼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여장을 한 거야. 이게 얘들아 이때 당시에 남자들이 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상상이 가지 않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은근히 여기저기 소설에서 좀 나왔어. 우리
구운몽 여러분들 아세요? 구운몽도 결혼할 때 요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여장을 해서 원래는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날 수가 있는 상황이니 없는 상황이니 전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 정창인이 이 소저들을 이때 당시에는 결혼 안 했으니까 소저들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소저들을 보려고 이 규봉으로 여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만나러 간 거야. 자, 그래서 뭐 얘네들 결혼하고 막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앞에 에피소드가 약간 개꿀잼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지금 이 뒤에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하는 편이어서 앞부분 에피소드 줄거리, 여러분 줄거리는 해설에 있어서 줄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줄거리 확인해 주시면서 자, 정창인과 규봉, 자, 요 둘이 있었고, 자, 결국에 이 정진사의 아들 정창인은 박 씨하고 최 씨하고 결혼을 했어, 얘들아. 그래서 얘도 부인이고 얘도 부인인데, 자, 여기서 이일지는요, 이일지는 원래 기생인데 창인을 도와줘서 얘가 첩으로, 얘들아, 아내의 지위와 첩의 지위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첩으로, 자, 지금 정창인의 첩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일지 있잖아. 아예 이일지는 악인으로 규정을 해 놓고 가세요. 이 악인, 나쁜 년이다. 얘는. 자, 얘는 지금 나쁜 년이다. 요걸 먼저 정리를 하고 들어가세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이일지는 이름도 좀 특이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나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최 씨 있잖아. 이 최 씨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일지가 금석을 처치했다 그랬잖아요. 이 금석은 박 씨의 아들입니다. 자, 금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금석을 처치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지는 첩이잖아. 자, 그러니까 이 박 씨랑 최 씨가 싫은 거야. 일지의 입장에서는. 이 부인들이 있으면 자신의 지위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부인들이 있으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 일지가 지금 여기서 최 씨를 모함을 했어요. 어떻게 모함했냐? 자, 이 박 씨 아들 금석을 죽였다고 자,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자, 실제로 얘들아 금석이는 죽지는 않았어, 아직.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자, 죽진 않았는데 자, 일지가 최 씨를 모함해서 최 씨를 집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일지 입장에서는 최 씨를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으니까 자, 일단 1차 목표는 성공한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지 있잖아. 일지가 지금 되게 어때? 상쾌한 거야. 왜냐면 자, 지금 이 최 씨를 모함해서 내쫓았고 자, 그 다음에 박 씨의 아들 금석이가 일지 입장에서 눈엣 가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자, 창인이가 죽으면 다 금석이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금석이도 지금 같이 처치해 버렸으니까 자, 일지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또 이제 박 씨를 모해하고자 하여 계속 이제 나쁜 년인 거죠. 자, 박 씨도 이제 이번에 일지의 타깃은 누가 되었냐? 박 씨가 된 거야. 박 씨마저 내쫓으면은 이 창인의 부인은 일지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자, 이 집안에서의 어떤 위치가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밤마다 차돌이 같은 경우도 악인이라고 적어주세요. 악인. 자, 이게 밤마다는 진짜 매일 반복되었다로 가주세요. 자, 이 모해를 하려는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다. 자, 그래서 차돌과 더불어 의논하더니 자, 차돌이가 하는 말이 자, 내 친구들 중에 차돌이, 봉돌이 다 뭔가 이렇게 나쁜 새끼들인가 봐. 자, 봉돌이라고 하는 놈이 자, 끝난 오입쟁이일 뿐. 오입쟁이는 약간 바람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궁량이 유여하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궁량이 유여하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능력이 넉넉하다인데요. 자, 이 능력이 꼭 여러분들 좋은 능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 나쁜 능력도 넉넉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자, 오늘 마침에서 자, 박 씨가 아직 이 집안에 남아있잖아. 박 씨가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어. 자, 이 박 씨에 대한 말을 듣고 자, 내가 상처하여 이 봉돌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 아내가 죽어서 민망하다가 얘들아, 우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망해요. 그런 식이 아니라 좀 불편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해석이 조금 의욕이 들어가야 돼서 쉽지가 않죠. 자, 들으니까 자, 박 씨는 자식도 잃어버렸고 이 개쌍놈의 새끼들이 지금 자, 금석이라는 자식도 지금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이렇게 좀 박 씨를 무시하고 박 씨 지금 납치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에 호강이나 할까 하니 자, 박 씨를 납치하기로 한 겁니다. 자, 밤에 돌광대를 모아서 돌광대는 그냥 광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집 문에서 노름을 붙이잖아. 노름을 붙이면 시끄럽다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시끄럽게 노름을 붙이다가 어둑해진 뒤에 없고 달아난다는 것은 결국에 납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개 안여자에 해당되는데 꼼짝 못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납치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납치의 계획을 세웁니다. 개쌍놈의 새끼들이죠. 나쁜 놈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일제가 막 너무 좋아 이러면서 이 일지 진짜 나쁜 년인 거야 얘들아. 이 창인이 구에서 첩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악인으로 취급을 해 주셔야 되는 인물인 거죠. 말만 들어도 너무 깨소금이다.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해 보리라 하고 만족해하는 아주 나쁜 년인 겁니다. 자, 근데 이날 밤에 박씨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박씨라는 단어를 썼을 때 있잖아. 박씨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박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박씨 같은 경우는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에서 어떻게 한 노인이 사모관대하고 이 사모관대라는 것은 우리가 관직에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노인 같은 경우도 신선에 해당되는 인물이고요. 자, 우리 아까 이 신선들 중에서도 약간 그 선관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신선인데 약간 관리인. 자,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천상계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긍정으로 봐주셔야 될까? 부정으로 봐주셔야 될까? 긍정으로 봐주셔야 돼서 선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선인의 역할에서 박씨 같은 경우는 지금 천상계의 인물이다. 이렇게 박씨가 미안해. 박씨 말고 이 박씨가 천상계의 인물이 박씨를 도와주는 자, 천상계에서 조력자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노인이 조력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연이 들어와서 박씨를 부르며 천연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부인은 주무십니까? 자, 그래서 이 부인이 박씨를 뜻하는 거죠. 자, 박씨가 대답하는 귀신인가 사람인가 내 꿈에 누가 나타나갖고 인수가 자니? 이렇게 물어보면 존나 놀라겠죠. 자, 그래서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노인이 왈 이야기하기를 자, 부인은 놀라지 마옵소서. 자, 나는 금강산 신령이오니 신령이다. 자, 부인의 재앙을 구하고자 왔다라고 자, 이 조력자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잡아주시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박씨가 두 번 절하는 거야. 자, 자, 이 사람이 뭔가 신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꿈속에 알게 되어서 자, 두 번 절하고 아니 이런 누추한 곳에 강림하시오니 천만의외입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첩이라는 단어 쓰는 거 있잖아. 첩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미안해. 자, 여기서 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요. 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자, 이것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본인을 좀 겸손의 표현으로 가셔야 돼요. 겸손의 표현으로 가셔야 돼요. 자, 얘가 첩의 지위가 아니라 부인이잖아. 부인인데 자기를 낮추어 부를 때 겸손하게 첩이라고 여성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첩의 재화 체크해 보세요. 재화. 자, 그 위에서도 재화라 그랬잖아요. 자, 재화라고 하면은 자, 재앙과 화난 어쨌든 고난과 시련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니 무슨 말이니? 이게 자, 그래서 자, 이
이 아까 신선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괴승망측한 욕, 모욕을 당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너를 납치해 갈 것이니까 자, 부디 멀리 하소서는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친정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정에 가도 그 욕을 면치 못할 것이니까 멀리 해라. 자꾸 이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어. 자, 박 씨가 이제 엎드리면서 통곡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 그래서 미거한 인생이 이런 것도 얘들아 일종의 어떤 그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시부모님의 총애하심을 입사와까지 끊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유교적인 덕목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봐봐. 유교적인 덕목 안에서는 우리가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이 사회 안에서는 이 시부모님도 약간 부모님처럼 모시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부모님의 총애를 입사와 의연이 부족하고 면면이도 부족하여 걱정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약간 겸손하게 뭐 얘기를 한다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줄부터 중요하게 가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은, 자, 가장 체크하세요. 자, 가장 같은 경우는 정창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창인인 남편을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집안의 가장은 남편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지금 창인이가 국가에 헌신하고 만리타국에 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이 집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자, 이 가장은 집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입니다. 자, 온통 집안에 또 괴상한 재화가 있어. 아니, 여기서 아까 재화라 그러면 재한 거 하나이잖아요. 자, 여기서 집에도 재난이 있어서 원통한 사람이 쫓겨났다는 거 있잖아. 이 원통한 사람은 최 씨를 뜻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 박 씨 있잖아. 여기서 박 씨 대사라고 다시 한번 잡아줄게요. 자, 이 박 씨는요. 자, 우리 최 씨가 왜 쫓겨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자, 최 씨가 왜 쫓겨났니? 자, 이 박 씨의 아들인 금석을 죽인 혐의로 지금 쫓겨났단 말이야. 자, 근데도 불구하고 박 씨 같은 경우는 최 씨를 원통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최 씨는요, 지금 박 씨는 최 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진짜 최 씨가 내쫓았다고 생각하면은 최 씨를 원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 씨도 긍정이고요. 박 씨가 생각하는 최 씨도 긍정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원통한 사람을 정말 잘 읽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불쌍한 목숨도 하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자, 이게 금석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죽었다. 실제로 안 죽었는데, 자, 지금 박 씨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모르잖아. 자, 그러니까 금석이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자, 소첩은 이제 이 박 씨 자기 자신을 겸양적으로 표현할 때 소첩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만일 일시 재화를 피하여 멀리 가오면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다. 이 유교적 덕목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이 집안의 어르신인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우리 시부모님이 걱정하실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뭐로 보셔야 되냐면 이 일종의 불효처럼 인식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시부모님이 더욱 걱정을 하실 것이고 자, 또한 여러 횡액이 일어나느니 달리 어디로 가오리까? 자, 못내 당한 경황을 면치 못할 때니 자, 당할 것이다. 자, 그랬더니 차라리 그러면 나에게 방법이 있다. 자, 이 모든 자, 재화를 겪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죽으면 어때? 자, 내가 어떤 치욕을 당하느니 먼저 자살을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결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노인이 말, 자, 인명은 제천하리니, 자, 여기서도 인명, 사람의 목숨은 제천, 하늘에 달려있다. 자, 여기서도 운명론적 세계관을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인명은 제천하느니 임의로 죽지 못할 것이다.
씻지 못할 모욕만 당할 것이다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모욕만 당하면 그 안이 분하겠느냐. 자, 너 이거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이 이미 결정을 해놔서 하늘의 운명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씻지 못할 모욕만 당하면 분하지 않겠니? 자, 그래서 너 안 죽을 거야. 모욕만 당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여자가 비록 힘쓰기는 어렵지만 내가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나 체크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노인이 천상계의 인물이잖아. 이 천상계의 인물이 조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박씨가 자, 애가 이렇게 도와준다니까 씻지 못할 인생을 자 그다지 생각하시니 은혜가 하해 바다와 같사오나. 자, 설령 어디로 간다 해도 어미 없는 채순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채순이 같은 경우는 최 씨의 딸입니다. 자, 최 씨를 집에서 내쫓을 때 이 채순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박 씨가 이야기를 했어. 되게 착한 사람인 거죠. 자, 박 씨는 이 채순이를 잘 돌봐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채순이를 잘 돌보기 위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 노인, 아까 신선인 거죠. 이 신선이 그것은 부인의 요량이다. 자, 부인이 알아서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고 홀연 보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자, 채순이 너가 알아서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약간 알아서 해가 막 야, 내버려둬. 버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해. 괜찮을 거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박 씨가 이제 놀랍 깨어나 몽중에서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니 자, 이제 깨어났어요. 네, 깨어나게 되었고 자,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 집안에 또 변이 뭔가 일어날 징조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신령의 말이 그러하니 피하려 하면 필경에 욕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면 뭐 아까 친정 간다 그랬는데 친정 가도 어차피 욕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자, 욕을 볼 것이고 피하려 하여도 거처를 정하지 못할지라 마음이 심란하죠. 심란한 거야. 왜냐면 아니 아까 여기에서 이 노인 있잖아. 이 노인이 꿈속에서 얘기할 때 뭘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났지. 그 다음에 도와줄게가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얘가 뭐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건 없단 말이지. 자, 그래서 마음이 심란한 거야. 자, 그래서 누구한테 의논하냐? 자, 대부인 체크하세요. 자, 이 대부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뭐라고 가셔야 되냐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안의 어르신인 자 시어머니에게 의논하여 보자 하고 자, 큰 방에 들어가니 이때 장씨가 꿈에서 깨어 누웠다가 박씨를 본 거야. 자, 이 장씨 같은 경우가 대부인에 해당이 되고요. 자, 시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박씨의 시어머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정창인의 엄마입니다. 여러분들 정창인의 엄마이고요. 자, 그래서 박씨가 꿈을 소상히 여쭈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쫙 드립니다. 자, 이때 또, 자, 진사는 정진사고요, 여러분. 자, 정창인의 아버지에 해당이 되죠. 자, 이 정창인의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정진사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박씨 입장에서는 자, 시아버지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씩 잡아주셔야 되죠. 자, 이 진사가 자, 마침 들어오다가 자, 부인의 거동이 심상치 않아. 아까 누가 있었니? 장씨 부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장씨 부인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자, 들어와서 물으니 박씨도 함께 있어. 며느리도 함께 있고 자기 아내도 함께 있어. 자, 그래서 박씨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아직 안 자냐? 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그랬더니 박씨가 미처 대답하지 못하다가 자, 잠시 이제 꿈을 다 말을 해줘.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줘. 자, 그랬더니
둘이서 꾼 꿈이 그리도 똑같으니 집을 어디로 알아보고자 하였나이다 했는데, 자, 진사는 약간 이 아저씨는 이거 잘 안 믿어주는 그냥 유교적 바탕이라 그럴 수도 있고 한데, 자, 그랬더니, 자, 그런 실없는 말을 어찌 하는가. 자, 꿈이란 것은 허상이다. 안 믿어주는 거야. 또 젊은 여자 있잖아. 젊은 여자는 박씨를 뜻합니다. 아니, 박씨가 결혼하긴 했는데 젊은 여잔데 친정도 아니고 정처 없이 나가면 그것도 일종의 모욕이 된다. 왜냐면 고전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박씨랑 장씨를 만류한다로 가셔야 돼요. 자, 정진사 입장에서는 얘네 둘을 말립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나아가니, 사랑은 사랑방을 뜻합니다. 거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실로 나아가니까, 자, 박씨는 갈 길을 찾아 힘든 차이에 진사 말씀에 그렇다고 여겨. 네, 그냥 굉장히 순순하게 수용을 그대로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어떤 가부장적인 세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잠시 여쭈되, 자, 아버님 말씀이 지당하오니, 자, 무슨 액을 당하여도 나쁜 일을 액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나쁜 일을 당하여도 집에서 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이제 결국에 어디도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없는 상황입니까? 자, 지금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어디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자, 그럼 차라리 그냥 집에서 당하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별당에 도로 와서, 이게 별당이 이제 박씨가 기거하는 방입니다. 자, 박씨가 기거하는 방에 도로 와서 생각하다가 날이 새어서 염려가 무궁하더니, 걱정이 무궁하더니, 비자는 종을 뜻합니다. 자, 시종인 운선이가 고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자, 오늘 밤 아까 걔네들이 얘기했던 돌광대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애기씨라고 부르죠. 애기씨는 박씨를 뜻합니다. 자, 박씨한테 구경을 할래 하니까 박씨가 그 말을 듣고 심사가 마음에 심란하다. 자,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심란하다로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돌광대가 그냥 광대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약간 그 돌광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 약간 범죄자 느낌. 옛날에는 약간 여기저기 떠도는 거를 우리 부정이라고 좀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얘네들 같은 경우가 뭔가 범죄자 집단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살짝 좀 위험한 존재들이고 이런 식으로 살짝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고 뭔가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해가 저물자, 자, 문 밖에서 노구 소리가 나는데, 노구 소리 같은 경우는 악기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돌광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노구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구경꾼이 모여드는지라. 자, 박씨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정확하게는 악기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 돌광대 사람의 어쩌고저쩌고이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격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돌광대가 오는 소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씨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혼자 있기 싫어. 자기가 지금 뭔가 액을 당할 운이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는 액을 당하면은 뭐 목숨을 잃는다든지 정조를 잃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혼자 있기 싫어서 대부인께나 가 있을까 하여서 운선이를 불렀어. 아까 운선이 10이었죠? 자, 그 다음에 채순이를 업히고, 채순이 아까 그 최씨 부인 딸이잖아요. 자, 큰 방으로 가려고 그래서 큰 방에 누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시어머니한테로 무서우니까, 혼자 있기 무서우니까 시어머니한테로 가려고 했는데, 자, 어젯밤에 현몽, 자, 꿈에서 현실화해서 나타나게 된 노인이, 자, 홀연 갑자기 앞서서 큰 방으로 인도하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야. 자, 우리 집인데 내가 이제 우리 시어머니 방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노인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나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갔어. 자, 근데 박씨가 그래서 주저하다가, 아니 왜 갑자기 이 노인, 꿈속에서 나타난 노인이 갑자기 우리 거실에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놀랍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이미 나섰는지라 운선을 따라서 들어가 보니까, 자, 장부인이 혼자 앉아 있다가, 장부인 아까 시어머니였잖아요.
호련이 일어나면서 근데 봐봐 시어머니가 합장재배라 그러면 얘들아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 자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인사.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아이고 인숙이 오셨습니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뭔가 이 장씨가 시어머니인데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게 여러분들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합장재배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줄에 또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행차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아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네. 인숙이 오실 것을 알았나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뭔가 새로운 사건이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먼 길이 편안하셨나이까 하고 물어보는데 자 박씨가 그 말을 듣고 괴이하게 여겨서 다시 보니까 장부인이 아니고 어떤 여승이 108렴주 그러니까 아까 뭘 한 거야? 합장 재배를 이렇게 인사를 한 게 이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목에 걸고 앉아있는지라 더 괴이하게 뭔가 이상하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 왜 튀어나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자 방안을 둘러보니 평생 보지 못한 방이다. 처음 보는 곳에 온 거죠. 자 노인은 또 어떻게 됐어? 부지것처럼 사라졌어.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신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금강산 무수람이라. 자 여기서 이 원래는 박씨 집이었잖아. 박씨 집인데 여기까지 이 노인이 갑자기 순간이동을 시켜준 거라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신이하고 도술적이고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박씨가 산신령의 도술인 줄 알고 다시 물어서 자 충청도 괴산이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되니까 하니까 850리 존나 멀어. 자 그래서 박씨가 아니 우리 올 줄 알았단 말은 무엇이냐 했더니 여승이 자 간밤 꿈에 산신령님이 현몽하셔서 똑같이 이제 얘 꿈에도 이 여승의 꿈에도 나타난 거야. 내일 아무시에 그럴 만한 행인이 아이를 데리고 태순이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착실히 접대하라 라고 얘기를 해줘. 자 기다렸어요. 자 그래서 어디 계신 행손이 무슨 일로 이런 궁국에 방문하셨습니까? 하니까 자 얻어먹는 사람이 기약 없이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대사는 죽게 된 인명을 구하소서 박씨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자 하고 머무르게 되는 여승은 정수재라는 이름입니다. 중이었어. 자 그래서 여승도 여기서 여러분들 뭘 잡아주셔야 되냐면 여승도 조력자라는 것을 좀 잡아주자라고 하는 거. 자 요것 좀 신경 써서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끊으세요. 여기까지 하나 끊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소설 있잖아. 이 정진사전이 요 마지막 부분이 되게 특이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보통 특이한 게 아니라 되게까지 가주셔도 돼요, 여러분. 자, 이날 밤에 봉돌이가 자 아까 봉돌이 어떤 사람이었어? 나쁜 새끼였잖아. 자 돌광대로 놀다가 자 밤이 깊은 후에 박씨 방에 달려간 거야. 왜? 박씨를 납치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빈방이야. 왜냐면 박씨 같은 경우는 자 아까 그 도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미 어떻게 된 상태다? 도망을 간 상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씨를 찾았는데요. 이때 이일지가 자 일지 어떤 애였어? 나쁜 년이었잖아. 자 박씨 업혀가는 모양을 보고자 했을 때는 구경을 하려고 이 년이 진짜 나쁜 년이죠. 자 박씨가 업혀가는 자 모양을 구경을 하려고 자 문 밖에 나가는데 봉돌이가 박씨를 못 찾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버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일제를 둘러왔고 이일제를 납치합니다. 진짜 뭐 갑자기 개뜬금없이 진짜 스토리가 좀 개뜬금없긴 하죠. 자 그래서 큰 담을 넘어 달아나니 이일제가 부르짖는 거야. 왜냐면 자 이 정창인 같은 경우는 양반이고 사대부고 지위도 높고 부자이고 한데 갑자기 봉돌이 같은 나쁜 새끼한테 이제 잡혀가니까 야 나는 박씨가 아니다 그랬더니 자 봉돌이가 야 아따 이년 시끄럽다. 박씨가 아니면 후박씨는 뭐 쓰겠냐. 약간 여기서 우리가 뭘 가셔야 되냐면 언어 유희가 갑자기 그 약간 아저씨 개그가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학적이다로 가셔야 돼요. 해학성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 해학성이 갑자기 막 팍 튀어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사건이 정리가 되고 자 결국에 날이 새어서 자 여기서 봐봐. 이 부분이
부분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 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자 밤마다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자 그리고 자 이제 어느 날 자 여기서 자, 이날 밤에 이제 밤에 꿈을 꾸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날 밤에 박 씨가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자, 갈등이 이제 일종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 밤이 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져서 쭉 스토리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에 되면 날이 새는 부분 나오잖아. 날이 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갈등이 해소가 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잡아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갈등이 이 일부 자 해소가 되는 왜냐면 이 갈등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으니까 자 이 일지로 인해서 생겼는데 일지가 이제 납치가 되면서 자 박 씨가 갈등을 겪을 만한 어떤 이 일부 원인이 사라지는 그런 구성으로 자 요 하룻밤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죠. 자 요런 것도 굉장히 참신하고 원래는 보통 이제 벌을 받거나 그렇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다른 갑자기 나타난 악인에 의해서 악인이 벌을 받는 상황 이런 것도 좀 특이해서 네 좀 내용이 특이한 소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진사전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지 못했던 소설이기 때문에 한 번씩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강도몽유로 갈게요. 강도몽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시대적 배경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한번 잡아 줍시다, 여러분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좀 잡아 주시면서요. 자, 이 병자호란 때 있잖아. 얘들아, 병자호란 때, 자, 우리가 이 위정자들의 행동을 긍정으로 보셔야 되냐, 부정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은 이 위정자들, 얘들아, 위정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니? 나라의 어떤 지배층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지배층들 관리들을 우리가 긍정으로 봐야 되냐, 부정으로 봐야 되냐 하면은 부정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는 소설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위정자들을 왜 비판하고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청어선사 있잖아. 청어선사 같은 경우는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얘들아 이 관찰자긴 한데 이 관찰자 있잖아. 청어선사 자체가 서술자가 맞아요 아니에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서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 청어선사가 우리가 서술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인칭 서술자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1인칭 서술자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 1인칭 서술자가 이 글 안에서 서술을 해야지 1인칭 서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이 청어선사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인 거지 서술자가 맞냐 아니냐 하면은 자 얘가 1인칭에 해당되는 서술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서술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글 속에서 관찰자의 역할만 할 뿐이지 서술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청어선사는 주인 없는 시신을 가련히 여겨서 수습해 줄 생각으로 자 버드나무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저쩌고 단어 뜻이 나오긴 하는데 약간 약간 그 과금템처럼 좋은 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든 채 날듯이 강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승려이긴 한데요. 승려인데요. 자 요거 버드나무 가지는 관음보살 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템이에요. 템빨로 이제 자 템을 가지고 자 이제 그 주인 없는 시신이라 그러면 왜 주인 없는 시신이겠어? 자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이 전쟁 이후의 어떤 시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날듯이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인가가 모두 폐허가 되어서 의지할 곳이랑은 없어서 자 이 연미정이라 그러잖아. 연미정이라 그러면 이 장소를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강화도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강화도 남쪽에 풀을 베어서 자, 운망을 짓고 그곳에 이제 불공을 들이면서 숙식을 하면서 이 병자호란 때 죽은 자, 그런 어떤 시신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 시신들을 묻어주러 간 거죠. 자, 근데 어느 날 밤에 자, 청어선사는 설핏 잠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꿈을 꾸는 거 여기서부터 인몽이라고 가주세요. 인몽. 자, 우리 이 몽자를 소설이기 때문에 인몽, 꿈속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강몽, 꿈에서 깨어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자, 하늘과 강이 모두 파란데 수심에 잠긴 구름. 자, 구름 있잖아. 여기서 구름이 수심에 잠겨 있대. 얘들아, 우리가 수심이라는 단어 인제 자, 이 수심이라 그러면 뭘 수심이라 그래야 돼요? 어떤 근심과 걱정을 수심이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자, 요거 한자 잘 이해하실 때도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수심에 잠긴 구름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자, 또 봐봐. 바람이 어떻대? 서글프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글프다라든지 아니면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 자,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감정이입이란 말은 안 쓰고 정서를 어떻게 한다? 투영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두 표현 모두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청허선사의 마음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청허선사가 이 시체들을 보고 시신들을 보고서는 병자호란 때 희생된 시신들을 보고 긍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뭔가 마음이 아픈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부터 다시 한번 짚을게요. 얘네 어디에 있대? 꿈속에 있대. 꿈속에 있는데 이 꿈속의 상황 자체가 뭔가 수심에 잠겨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뭔가 서글픈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사는 석장이라 그러면 이 막대기입니다. 그 왜 그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막대를 짚고 달빛을 밟으며 한가로이 거닐었는데 자, 뭔가 소리가 있었어. 자, 청각적 심상으로 인해서 뭔가 자,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노랫소리도 들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그 다음에 웃음소리도 들리고요. 자, 요런 것들이 막 청각적 심상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지. 자, 앞에서는 뭔가 지금 봐봐. 여기에서 얘들아 요걸 하나 체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구름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든지 바람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어떤 심리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로 생각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하고 지금 좀 역할이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여자들이 뭔가 주인공이 되는 소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여기서 강도몽유록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자, 이게 자, 그 약간 주인공이 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사가 몹시 기이하게 여기는 거야. 뭔가 되게 이상한 거야. 어디에 가서 여자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자, 근데 다 뭐야? 다 여자들이 있어. 자, 그래서 어여쁜 얼굴이 시들고 백발인 사람들도 있고요. 자, 청춘이 시들지 않아서 자, 검푸른 머리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자, 봐봐. 이 여자들이 뭔가 있는데 이 여자들이 늙은 여자들도 있고 젊은 여자들도 둘 다 있어. 자, 그래서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겉모습으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또 선흥 없이 막 뒤섞여 앉아서 성대한 모임. 왜 우리 보통 유교 사회잖아요. 막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우대해 주느라고 나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놓고 자,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끼리 모여있고 그럴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막 다 뒤섞여서 자, 성대한 모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런데 체크하자. 그런데 이들 모두는 놀랍고도 두려워 허둥지둥하는 모습에 서글픈 기운. 얘네들은 왜 서글픈 기운을 띠고 있을까, 여러분들? 자, 뭔가 여기에서 애달픈 사연이 있지는 않을까? 이
묘사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청어손사라는 관찰자가 관찰을 하는 내용이잖아. 자, 이 사람이 관찰하는 내용 자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고 조금 궁금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서글픈 기운은 왜 서글픈 기운일까? 뭔가 애달픈 사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해 나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선사가 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자, 연약한 머리가 한길 남직한 밧줄에 묶이거나 뭐야? 머리가 밧줄에 묶여 있어. 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한자쯤 되는 칼날에 붙어 있어. 머리가 칼날에 붙어 있어. 자, 이 사람들 왜 머리가 밧줄에 묶여 있고 칼날에 붙어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으스러진 뼈에서 피가 흐르는 이도 있고요. 자, 머리가 모두 부서진 이도 있고요. 자, 입과 배에 물을 아마 물에 빠져 죽었나 봐요. 자, 이런 이도 있었다. 그 참혹하고 애처로운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보잖아. 요 부분을 보면은 자, 이 외양 묘사. 자, 이 여인들의 외양 묘사를 구체적으로 했다. 하나 적어주세요. 구체적으로. 자, 아주 구체적으로 외양 묘사를 하면서 자, 이 병자호란 때 죽은 이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아주 원통하게 죽은 시신들. 자, 당연히 얘들아 이때 당시 원통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통하게 죽은 시신들의 모습을 잘 묘사를 한 장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이거 작가가 작자 미상이에요. 그래서 누가 묘사했는지는 실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요렇게 이제 이 원통한 모습들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 걸로 봐서 그냥 평민이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거 알 수 없음으로 가긴 하셔야 돼요. 작자 미상입니다. 자, 그래서 한 부인이, 자, 지금 이 부인이 되게 길게 얘기를 하잖아, 얘들아. 이 부인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외워갖고 가는 거 뭐 그렇게 상관은 없긴 해요. 선생님 그냥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자, 김류의 부인이다 이렇게 하나. 이 김류라고 하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김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이 김류의 부인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자, 그게 어떤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라님이 피란을 했으니 자, 그 처참함이야말로 자, 나라님이 피란해갖고 자, 이거 병자호란인 거 여러분들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처참함이야말로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라고 하면서 어떤 탄식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운명을 달리한 건 하늘의 뜻이니 귀신의 뜻이니 자, 그 이유를 찾으면 이르는 답이 있어. 자, 운명을 달리한 거는 어떤 나의 죽음 있잖아. 나는 왜 죽었냐? 내 남편 때문에. 이 내 남편이 누구냐? 자, 김류라고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위정자에 대한 위정자가 어떤 관리라 그랬죠? 글씨 이쁘게 다시 쓸게요. 위정자에 대한 자, 이 위정자 같은 경우는 관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이 관리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선. 자, 그걸 여러분들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 위정자 관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비판적 시선을 어떻게 볼 건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내 남편이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남편은 재상의 지위에 있었어. 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낮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높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 자, 제찰사의 임무를 맡았어. 자, 그러면 제찰사도 중요한 임무라고 봐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공론을 살피지 않았다 이거야. 자, 그런 모습들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되냐? 어떤 비판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서 아니 사사로운 정에 치우치면 될 만한 상황이 맞아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근데 강도의 막중한 임무를 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까지 끊으세요. 자,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맡겨버렸다. 아들이 여기서 여기서 자, 김유의 아들인 김경징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해요. 김경징한테
사사롭게 맡겼다 이거야. 사사롭게 맡겼다 이거야. 그 아이는 부귀에 빠져서 아름다운 경치나 즐기고 앞날에는 계책이 전혀 없었어. 자, 군사 일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는 게 없었다 이거야. 봐봐. 여기서 이 다음 부분을 좀 여러분들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거를 보라고 하는 건데,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돼요. 강이 깊지 않은 것이 아니다. 강이 깊은 것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다. 자, 성이 높은 것이 맞다.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리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이 맞았냐 아니었냐. 자, 지리적으로는 유리한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늘의 운명이 우리를 나쁜 길로 꿰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늘의 운명 때문에 우리가 진 게 아니라 분명히 지리적인 이점도 좋았단 말이야. 자, 이건 다, 자, 봐봐.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진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병자호란에서 진 이유는 딱 하나인 거야. 사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 이 김유나 아니면 김경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자호란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으니 라고 해서, 자, 병자호란 때, 자, 얘가 대사를 그르치게 되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나, 체크하시고, 그러나, 아비의 잘못으로. 자, 지금 여기서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누구냐? 자, 김경증이라고 하는 아들이 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강이 깊지 않은 게 아니고 성이 높지 않은 게 아니라서, 자, 지리적으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김경진이 뭔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맞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아비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다. 왜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걸 사사롭게 맡겨버렸다는 거죠. 능력도 없는데. 자, 그래서 아이에게는 책임이 있겠느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운명이 기박한 제가 기꺼이 자결한 것도, 자, 이 김유의 부인 있잖아. 김유의 부인 같은 경우는 왜 죽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 자결을 하게 되었나 봐. 자, 당연하니 그 일은 한스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나, 자, 다만 외아들, 자, 이 김경징에 대한 걱정을 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아이들 이제 살아서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고, 자, 죽어서도 죄가 남아 있으니 1000년 동안 남을 악명, 다 사람들이 누구를 욕할 거란 얘기야? 김경징을 욕할 거란 얘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가셔야 되냐면, 자, 일단 남편의 자, 잘못도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인정하고 있고, 자, 이 아들 자체의 무능력함도 인정해. 무능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능력함도, 자, 지금 인정한다. 요렇게 써주세요. 자, 둘 다 인정한다. 요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인정하고 얘도 인정하는데, 자, 근데 이 아들 있잖아. 아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는 장면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악명을 온 바다를 기울인데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아들의 악명을 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쌓이고 쌓인 한이 옷깃에 가득해서 하루도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원통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들이 악명을 쌓을 것을 생각하니까, 자, 너무나 원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말을 다 마치기 전에 한 부인, 자, 여기서 앞에서 한 부인 같은 경우는 김유의 부인이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요 두 번째 부인 같은 경우는 김경진의
부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 부인의 며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부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자, 몸을 일으키더니 옥매무새를 가다듬고 말했다. 자, 서방님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서방님은 김경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첫 번째 정리해 주셔야 되죠. 자, 자기 대주를 헤아리지 못하고 홀로 중책을 맡았다. 자, 그래서 천혜의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다. 자, 앞에서는 이 김유의 부인 있잖아. 이 김유의 부인 같은 경우는 다 이것들이 자기 남편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김경증의 부인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김경증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네요. 자, 그래서 자기 재주를 헤아리지 못했다. 자, 그래서 중책을 맡아서 지형만 믿고 군사일 돌보기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방어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온 강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직의 존폐. 사직이라 그러면 종묘사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조선 왕조를 뜻한다고 가셔야 돼요. 자, 조선 왕조의 존폐가, 자, 살아남고 사라지는, 자, 존폐가 한 귀퉁이 쇠잔한 성에 달려 있었거늘, 자, 전군이 다 무너져. 자,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어? 우리 그 병자호란 때 굴욕 당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이 남한상성에서 항복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강도를 수비하지 못한 데 말미암은 것이니, 이거 호란이라서 자, 이 오랑캐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사형을 당했어. 결국 사형을 당한 것은 군법에 마땅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자기 서방이 잘못한 거 맞고 그 잘못한 거 비판하는 것도 맞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냐? 이민구가 나와요. 이민구. 자, 이민구도 우리 뒤에 단어 뜻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같은 책임을 졌으면서 무슨 충의를 지녔다고? 목숨을 보전하고요. 천수를 누렸어. 자, 이민구는 지금 여기서 벌을 받은 상태니 벌을 안 받은 상태니, 자, 여기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김경진 같은 사람 있잖아. 김경진 같은 사람은 결국에 벌을 받고 어떻게 됐어? 목숨을 잃었어. 사형을 당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못을 하고 거기에 그 잘못에 맞는 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자, 이민구라든지 아니면 김자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보세요. 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해서 비판이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뭔가 잘못을 했다고 봐야 되니 안 했다고 봐야 되니 이렇게 보잖아? 그럼 잘못을 한 게 맞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람들 잘못했어요. 근데 나라 안에 모든 권세를 지니고 모든 병사를 거느렸으면서도 어떻게 했냐? 자, 단 한 번의 전투도 벌이지 않았고, 자, 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대? 병사들은 피도 한 방울 안 흘렸다 이거야. 자, 그래서 바위글에 몸을 숨기고요. 자,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만을 꾀했어. 지들 목숨만 구했다는 거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관리들이고 병사들인데,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 걸었다 안 걸었다? 전혀 목숨 거는 상황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달무리 안에 있는 임금을, 자, 이 달무리 안에 있다는 약간 관용적인 표현으로 봐주셔야 돼가지고 단어 뜻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길 가는 사람 보듯 했다. 자, 그래서 자신들의 의무를 모두 잘 이행했다, 이행하지 못했다? 자,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왕법이 시행되지 않았어. 자, 결국에, 자, 이 김자겸 같은 사람 있잖아요. 김자점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 결국에는요, 여러분들, 벌을 받았다고 봐야 되니, 안 받았다고 봐야 되니, 벌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거야. 자, 그거를 이 부인이 볼 때는 공정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 도리어 은총이 더해져서 왕한테 상을 받았다는 거야. 자, 이거 정당하다, 정당하지 못하다?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소로운 심기원은요, 임무를 담당할 그릇도 못 대고 앞날을 내다보는 대책도 없었는데, 이런 자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서 도성을 지키게 했다는 거야. 자, 그러니 군신 간의 의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재 한 번만 빼어서 환난을 피하고 스스로 지략이 있다 여기며 거북처럼 목을 움츠러뜨리고 달팽이처럼 엎드려 지냈다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쓴 거 보세요.
자, 이 비유적인 표현에서 얘들아 거북이처럼 보낸 거 있잖아. 거북이처럼 보낸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달팽이처럼 보낸 거 하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요런 비유적인 표현 봤을 때 우리가 심기원은 긍정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 부정인 사람이라고 봐야 돼? 자기 목숨만 숨어 있었다, 숨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부정으로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봐요? 벌을 줘야 된다고 봐. 자, 그래서 이처럼 나라의 은혜를 저버렸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요. 문제는 자, 조정에서 있잖아. 조정에서 군법에 회부하지 않았어. 자, 도리어 총애와 녹봉을 더해 주었어. 자, 이러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자, 이렇게 그 전후 처리를 공평하게 했다 못했다? 자, 전후 처리가 공평하지 못했다라는 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방님 홀로 사형을 당했대. 자, 그래서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원통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김경징을 이야기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김경징이 잘못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부인이 생각하기에 김경징이 잘못한 건 맞다라는 전제를 여러분들 꼭 잘 깔아주셔야 돼요. 자, 김경징이 잘못한 건 맞는데, 자, 이 원통한 부분이 있다 없다? 원통한 부분도 있다. 요렇게 깔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김경진이 잘못했는데 왜 원통하냐?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 자, 같이 잘못하고도 아직까지도 목숨을 잘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김경진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자, 사형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홀로 사형을 당해서 좀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내 한 목숨 잃은 거는 아까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백발의 시아버지는 아까 김유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얘들아 아까 김유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 그래서 김유가 잘못한 건 맞아 아니야? 맞긴 맞아. 자, 근데 그건 어떤 그 군사적으로 얘가 어떤 관리로서 위종자로서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어떤 그 유교적인 가장으로서 그냥 가정에서의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영영 자식을 잃고 말았으니 자, 주군이든 산이든 원망하는 마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하면서 자, 이 다른 사람들 제대로 징벌하지. 자, 여기서는 얘들아 김경진을 사형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김경진 사형한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을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벌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이후로 가볼게요. 중략 이후로 가보시면 자,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있었는데 자, 그 여인은요 기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그 여인을 여기다가 넣은 이유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봐봐. 그 앞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희생된 여성들이 계속 나왔잖아. 자, 근데 그 사람들의 불만만 얘기하고 끝나면 이 소설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갈 수 있냐면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아니, 이렇게 잘못했다 너무 비판적으로만 얘기하고 끝났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원망과 비판 있잖아. 여기서 이 기녀의 발언을 통해서 원망과 비판을 조금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다. 요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좀 봉합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자, 이게, 자, 이 원망과 비판의 정서를 좀 이렇게 그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할이 기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기녀가 무슨 얘기 하는지 또 잘 보셔야 돼요. 자, 노래와 춤으로 멀리까지 이름이 퍼져서 청조가 소식을 전하고 나비가 향기를 탐하여 이르는 것보다 양되고 밤마다 운우의 정이 있었으니 향락이 지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거는 어떤 기녀의 어떤 그 보편적인 모습을 그냥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향락이 지극하였다. 자, 즐거웠다면 즐거웠다고 하겠는데 자, 그러나 이 기녀가 얘기하기를
인간사를 돌아보았을 때 귀히 여길 것은 절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깊은 규방에 들어앉아서 비단 장막을 드리우고 한 난군을 길이 모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중요한 건 절의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 기녀인데도 불구하고 난군을 모셨다라고 보고요. 자, 근데 뜻밖의 풍파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자, 요거 다시 병자호란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청춘의 나이에 꽃이 지고 말았다. 꽃이 지고 말았다는 것은 죽음에 해당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밤에 이 훌륭한 모임은 마지막에 약간 지금 얘네들 계속 칭찬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 분수밖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약간 이제 기녀에 해당이 되니까 이 어떤 겸양의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의 분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앞서 발언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더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외람되이 곁에 서서 여러분의 절개를 우러르면서 아름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을 높은 절의, 아름다운 지조, 반드시 하늘이 감동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자, 그 병자호란 때 희생된 사람들이 있잖아. 희생된 사람들이, 자, 지금 어떤 관리, 위정자들을 비판하기만 하면은 자신들의 희생이 무언가 의미 없이 쓸데없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절의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엄청나게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탄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계속 앞에서 희생된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강도가 함락되고 남한산성이 위급해지자 임금이 어떤 능욕을 당했습니까? 알고 있죠? 자, 우리의 수치가 이렇게 컸지만, 자,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로운 신하는 만에 하나도 없었다라고 비판하고요. 자,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부인들은, 자, 영예로운 죽음을 택했다고요. 굉장히 여기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야.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에겐 무슨 서글픔이 있겠니? 야, 너희는 서글픔이 없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너희의 절개는 정말 충분히 훌륭했다라고 이 부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라고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영예로운 죽음이었다, 멋있었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내용으로 보시고, 자, 이 말을, 이런 약간 위로의 말을 들으니까 여인들이 일시에 통곡하였다. 자, 그 통곡 소리가 너무나도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슬펐고요. 자, 선사는 끝까지 얘들아 어떤 역할이냐면 관찰자 역할로 계속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혹시 들킬까 싶어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날이 밝게 기다려 몰래 나왔는데, 자, 몰래 깨어보니까는 강몽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이렇게 강몽까지 이어지는, 자, 이 내용이고요. 자, 얘들아, 관찰자라고 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관찰자는 맞는데 이거 서술자 아닌 거 여러분들 제발 체크 좀 해주세요. 서술자 아닙니다. 이거 서술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서술자라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글을요, 요렇게 하나 써주세요. 원혼서사에 해당이 됩니다. 원혼서사.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 혼들이 이야기하는 서사에 해당돼서 원혼서사라고 가시면 되고요. 자, 여성들이 화자로 나오는 이런 원혼서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소설이 이제 나왔다 정도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강도몽유록 넘어가고요. 자, 7번도 넘어가고, 자, 옥소전 보셔야 돼요. 영상 못 보셨으면.
자, 8번 여기서 자,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천수석입니다. 요번에 계속 사설 모의고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천수석은요. 전체 줄거리가 또 엄청나게 길어서 천수석은 솔직히 말하면 나오더라도 그 부분이 안 나오면은 거의 새로 읽어야 되는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음, 네, 같은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스토리도요, 되게 조금 복잡해, 얘들아. 복잡해가지고, 요거 스토리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날 새벽 설부인은요, 설부인 체크하세요. 근데 이게 설부인이랑 설정문이랑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설부인 같은 경우는 위광휘의 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광휘라고 하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요. 이 위광미의 동생이거든요. 위광미의 동생이고, 위광미의 동생이 위광휘에 해당되고, 위광미의 아들이 위보형이 존재합니다. 위보형이 존재해서 이 위보형이 지금 요 부분에서는 주인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위보형이 누구랑 지금 결혼을 네, 하트 예쁘게. 좀 예쁜 것 같아. 자, 위보영이 지금 설오경이랑 결혼을 할 거야. 오경이랑. 자,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 상황에서 여기서 위보영의 입장에서 위강이는 누구냐? 삼촌이라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설보이는 일종의 위보형의 입장에서는 숙모에 해당이 됩니다. 숙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일을 글로 써서 설정문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설오경의 아버지에 해당이 된다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이 좀 이게 다 또 위시잖아. 얘도 위시고. 자, 그래서 좀 헷갈리기도 해가지고 요걸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보형이라는 인물이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는 남주로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오경이 여주로 가셔야 돼서 그 둘 사이에 어떤 결연을 맺는 일, 그게 지금 여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설정문에게 걱정되는 바를 몰래 알리면서 자, 급히 와서 위광미와 의논해서, 왜냐면 위광미가 자, 위보영의 아버지에 해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위광미 같은 경우는요. 설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시아버지에 해당이 되고, 위보영 같은 경우는 조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의 혼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 지금 설부인이 도움을 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당에 함께 있던 설정문 부부 있잖아요. 자, 지금 설오경의 아버지라는 거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시녀가 바친 설부인의 자, 그 편지를 읽다가 자, 미처 다 보지도 못하고 얼굴이 굳어지면서 경악한 거야. 아니 지금 자, 여기서 간국구 체크해 보세요. 간국구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 간국구 같은 경우는요. 간문추에 해당이 됩니다. 간문추고요. 자, 이 간국구라는 거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거는 어떤 지위와 호칭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간국구라 그랬을 때 임금의 장인에 해당이 되니까 일종의 권력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간국구가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간국구의 아들인 간옥지가 있어요. 이름도 좀 명신 같네요. 네. 자, 그래서 간옥지를 지금 설오경과 결연을 맺게 하려고 자, 간옥지를 설오경과 결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간문추가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줘야지. 자, 우리가 지금 중세에 해당이 되잖아, 얘들아. 중세 때는 이런 결연을 맺는 거 있잖아. 남녀 간의 결연이 어떤 남녀 간의 사랑보다 이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설정문 부부는 지금 자, 이 자신의 딸인 설오경을 간옥지랑 결혼시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자, 근데 간문추가 자, 간국구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을 능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분노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분노, 개빡치는 거지. 우리 딸을 저 새끼가 갑자기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키려고 여기서 납치 계획 같은 걸 막 세우고 막 중간에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그 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열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문의 부인 장 씨도 탄식을 금치 못했다. 자, 우리 아이가 깊은 방에 금옥처럼 몸을 잘 감추고 지켰거늘 이 아이를 좀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숨겼거든요. 숨겼던 이름이 어디서 어떻게 누설돼서 이와 같은 간사한 이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간국구는요 우리가 악인으로 규정을 해야 될 대상이구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선인과 악인의 대립 자체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고전소설 안에서는. 그 고전소설에서 지금 명확하게 얘를 악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구나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간악한 아이의 이에 흉계를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자, 지금 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정문이 너무 분한 거야. 분해하면서 자, 위강미 형제를 만난 거야. 자, 위강미랑 위강희랑 얘 부인이 지금 도와준 상태잖아.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나러 가서 자, 대책을 의논하다가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자, 딸아이의 규방 행실은 깊이 숨겨 드러나지 않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간사한 새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엿보았는지 자, 개, 돼지 같은 되게 좀 천수석 같은 경우는 좀 이 어휘의 사용이 굉장히 과격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죠. 자, 자식 때문에 계책을 꾸며 이런 화를 만든다고 하니 혼사를 늦추지 맙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설오경과 자, 이 아저씨들도 되게 화끈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설오경이하고요, 위보영이하고요, 둘이 빨리 결혼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혼사를 늦추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혼인 날짜 잡았어. 언제? 며칠 뒤에. 자, 다음 주에 그럼 결혼시키죠? 좋아. 자, 이렇게 혼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위광미 형제하고 설정문이 모두 기뻐하면서 흩어졌고요. 자, 밖으로 내지 않았어. 다만 위광미가 어머니께만 아랬어. 자, 이 위광미가 어머니께 아랬다는 것은 자, 이제 이 위보영의 손자니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부인 같은 경우는요. 이부인은 위보영의 어머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위보영의 위보형의 어머니입니다. 위보영의 어머니에게 야, 그래도 엄마한테는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아니 아들 결혼시키는데 엄마한테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엄마가 조용히 예복을 준비하고요. 자, 요거 좀 스토리 재밌어. 자, 이 혼산날이 되었어. 자, 근데 양부인 체크하세요. 양부인. 자, 여기서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양부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 자, 우리가 아까 위보영이 있었잖아. 위보영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위광미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자, 위광미는 부인이 2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씨가 있고 양 씨가 있단 말이야. 자, 이 2명이 있는데 위광미랑 이 씨랑 결혼해서 누가 나왔냐? 이 위광미의 아들인 위보형이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양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양 씨하고 위보형과의 관계를 잘 읽으셔야지 이 소설을 잘 읽을 수가 있다. 봐봐. 양 씨는 위보형을 긍정으로 생각하냐, 부정으로 생각하냐? 부정으로 생각한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 씨 같은 경우는 위보형이 자신의 친아들이 맞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 남편의 아들이긴 하지만 자신의 친아들은 아니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위광미의 셋째 부인이래. 이거 말고 부인이 하나 더 있어. 자, 그래서 위보영을 싫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양부인은 그제야 소식을 듣고 자, 양씨 같은 경우는 위보영이 결혼하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단 말이야. 분해. 자, 취정을 보면서 말했다. 자, 설신의 딸 있잖아요. 설신의 딸이 설오경에 해당이 되고요. 설오경에 해당이 되고 자, 이 설오경이 지금 보영이하고 결혼할 사이잖아. 근데 탈취해서 간씨 조카의 좋은 짝으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자, 이 묘한 계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이고 자, 만약에 위보영 있잖아. 위보영이라고 하는 이 씨의 아들이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첩첩간의 갈등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자, 위보영은 이 씨의 아들인데 얘가 결혼도 서로경하고 잘해서 이 집안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해봐. 양 씨는 자기는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의 지위가 공고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위보영이랑 서로경을 결혼시키지 않고 간국구의 아들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자, 근데 집안 식구들이 나를 속였다 이거야. 자, 그래서 뜻밖의 혼인 준비를 맞춰버렸다. 자, 그래서 분하고 원통하다. 자, 그래서 이 씨가 자, 어진 며느리로 자, 슬아를 빛내 득이양양하는 꼴을 보고 싶다, 보고 싶지 않다. 양 씨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이 씨가 좋은 며느리를 얻는 것, 설오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쁜 며느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긍정이라고 생각한다,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완전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오경이 위보영의 아내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나쁜 년이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간문추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사실을 알리고 설오경을 탈취하게 하는 납치 계획을, 얘네는 빽하면 납치예요. 납치 계획을 세우게 된다를 체크를 해주세요. 납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자, 그러고는 짐짓 미소를 띠면서 밝은 얼굴로 식장에 참여한 거야. 결혼식. 누구? 자, 위보형이랑 설오경의 결혼식에 자, 뒤로는 이렇게 계략을 막 꾸미고요. 자, 앞으로는 자, 얘네들의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자, 장면 전환되면서 자, 설씨 집안에는 혼수를 정성껏 장만하였으나 자, 가는 도중에 화가 있을 거라고. 아까 이 얘네들 납치 계획 같은 거 세우잖아. 자, 그런 식으로 뭔가 설오경을 납치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상황으로 가셔야 돼서요. 자, 계책이 정해지지 않아서 근심하고 있었는데 자, 금위, 교위, 이극용이라고 하면은요. 자, 얘는 무사라고 써주세요. 무사. 자, 무사가 있는데 자, 설정문과 막역한 사이 아주 친한 무사인 친구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자, 집안끼리도 교유가 있어서 이 일을 상의를 했더니 자, 이런 괴상망측한 자라고 하면은 간국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간국구는 어디서 다 약간 괴상망측한 자로 통했나 봐. 자, 모름지기 간국구 맞나요? 국구라는 간국구 맞고요. 자, 이리이리 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해줘. 자, 그러면 그 이리이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설정문이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면 그래, 이리이리 하면 되겠구나. 이리이리가 되게 좋은 계략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환하게 웃으며 부탁합니다. 부디 너무 요란하게 굴지는 말게.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이극용은요, 알겠다고 하고 양껏 술을 마시고 자,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가마를 타고 갔어. 자, 시종들이 큰 길에 이르렀을 때 자, 이극용이 가마에 탔는데 하인들이 자, 몽둥이를 들고 몰려 나왔어. 뭐야? 납치야, 납치. 자, 이 하인들은 누구를 납치하려고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설오경을 납치하려 그런 거야. 자,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납치하게 된 거야? 이 극용을 납치하게 된 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 납치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저런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시종들을 모두 내쫓고는요. 가마를 빼서 메고는 어디론가 향했다. 바로 국구 간문춘의 집에 자, 누가 원래는 아주 아름다운 자, 설오경이 납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마동석 같은 자, 이 극용이 납치가 되어서 간문추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간문추의 집에 간 이극용은 어떻게 될까요? 간문추를 참교육할 거라는 그 마동석류 그 범죄도시 느낌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끊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잘 끊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형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끊고요. 중간중간 장면들 끊어주시고 자, 보형은 길복을 갖춰 입었다는 건 길복은 자, 결혼 예복입니다. 자, 결혼 예복을 갖춰 입고 자, 집을 나서서 설정문 집에 갔어. 자, 위험 있는 행차, 결혼 행차. 자, 그래서 보형이는 항상 긍정으로 묘사됩니까? 부정으로 묘사됩니까? 항상 긍정으로 묘사된다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칭찬하였다. 설정문 집에 이르니까 내외 손님들이 빙 둘러 모여 있어서 자, 설추밀이 이 설추밀이라고 하면은요. 설정문에 직위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추밀이라는 직위로 얘기하는 거야. 가끔 우리가 왜 한님이라는 호칭을 쓴다든지 그런 식의 직위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설추밀 자체가 직위에 해당이 된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신랑을 맞이하였고요. 자, 위보형은 단장한 서류건과 전 안내. 자, 어떤 예를 행했다. 이 예는 결혼에 대한 예절에 해당이 되겠죠. 예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혼을 결국 마치고 자물쇠를 걸고 집으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정문의 집에서 자, 위보형네 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석한 손님들이 자, 신랑 위보형의 옷 같은 풍모를 보고 자, 위보형도 잘생겼죠, 여러분들? 잘생긴 사람이라고 가셔야 되죠. 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다 제자가 인형 주인공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엄청 잘생긴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칭찬을 자자하게 했지만 자, 설정문은 간문추의 소행과 이극용의 장난을 생각하니까 자, 끝없는 염려가 생겨서 흥이 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설정문은 이 설오경의 아버지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마음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자, 위보영의 눈에 자, 차이를 친 곳에서 신부 설오경의 행동거지를 살피면서 눈동자를 굴리고 안뼈 계집종 하나가 자, 계집종 하나가 설오경을 막 이렇게 구경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위보형은요,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눈으로 어찌 잘못 보겠는가? 자, 요거 형원펜으로 갑시다. 자, 위보형이 어찌 잘못 보겠는가라고 누가 얘기하냐? 서술자의 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내용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위보형은 어찌 잘못 보겠는가? 자, 위보형은 잘 볼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위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 누구를 자세히 보냐? 자, 이 계집종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여우 같은 냅시, 쥐야 같은 꼬밈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집종을 긍정으로 봐줘야 되냐, 부정으로 봐줘야 되냐 하면은 계집종을 부정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령을 벌의 눈, 전갈의 전령. 자, 다 부정이죠. 자, 근데 얘가 어떤 애냐? 남자의 몸인데 여자로. 아니, 아까도 남자가 여자로 변신하는 모티브 분장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음양을 바꿨다. 뭐지? 왜 자꾸 남자애들을 여장을 시키지? 자, 그래서 외장으로 나와서 시종한테 슬며시 명하여서 자, 계집종을 서헌이라 그러면요. 서헌이라 그러면 서당 공부방을 뜻해요. 자, 공부방으로 서헌으로 자, 잡아서 대령하게 하였다. 자, 시종들이 명을 받들어 안채에 고하여서 잡아내 오니까 여자가 기겁하면서 봐라 그랬는데 자, 나는 양씨 집안의 하니여다는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정리를 해주시면은요. 자, 여기서 얘가 간국구의 아들 간옥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설오경하고 결혼시키려는 대상 자체가 간옥지였잖아요. 얘는 지금 자기가 원래 설오경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했잖아. 아까 그 이상한 마동석 아저씨 잡혀갔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여장을 하고 이 설오경을 구경하러 온 겁니다. 이 새끼도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성대한 잔치를 구경하러 왔을 뿐인데 무처럼 무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 하도 너무나 요란해서 손님들이 놀라서 영문을 묻자. 자, 위보영이요. 자, 이 사람 여자 아닙니다. 자, 몸을 한번 수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했는데 진짜 남자였어.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 너무 다 아니 우리 결혼식 갔는데 어떤 새끼가 신부를 막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자, 근데 그 신부를 쳐다보던 그 여자를 잡고 나니까 이 신부를 좋아하던 스토커 새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좀 놀랍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자, 그 남자가 간혹지가 자, 나는 간국구의 천국 같은 아들 간혹지다라고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렸을 때 설소저와 혼약을 맺었거늘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설소저와 혼약을 맺었건을 하는 부분 있잖아. 이거 거짓말이라고 써주세요. 거짓말입니다. 자, 실제로 혼약을 맺어서 둘 사이에 혼약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위씨 집안 아들이 빼앗아 부인으로 맞이한다게 이런 게 지금 약간 다 거짓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위보영 같은 경우는 선인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얘는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설오경을 아내로 맞았다고 봐야지 억지로 빼앗은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분하기 그지없어. 이거는 뭐 이거 간혹지 이 새끼가 그냥 분한 거니까 분한 걸로 보셔야 되고요. 자,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뿐이다. 자, 너희들이 어찌 이리 무리하게 군단 말이냐. 자, 훗날 반드시 머리 잘린 귀신이 될 것이다는 결국에 협박이라고 써주세요. 협박. 자, 너네 다 머리를 잘라서 죽여버리겠다. 자, 이런 식의 협박으로. 머리 잘린 귀신이 되는 이유가 뭐야? 머리 잘려서 죽으니까 머리 잘린 귀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야, 나 간혹지거든? 나 간국구에, 천금 같은 아들 간혹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네 머리 다, 베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근데 위보영은요. 네, 잠시만요. 자, 하면은, 자, 이제 위보영은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자, 시종들한테 이제 물러가라 하고요. 자, 태평성대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서 규방을 엿보는 변고는 조종에 아랠 일이나 조종이라 그러면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이 조정에다가 임금한테 일낼 거긴 한데 그대가 간국구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용서하겠다. 야, 마음 놓고 구경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위보영이 용서하는 바람에 간혹지는 욕을 면하였으나 무슨 낯으로 앉아 자 요것도 형광펜 가주세요. 무슨 낯으로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는 자 지금 여기서 요 부분 가시면 누구의 목소리로 가셔야 되냐 서술자의 목소리다로 가주셔야 됩니다. 서술자의 목소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바로 빠를 그러니까 서술자도 그러는 거야. 쯔쯔쯔. 야, 제가 무슨 낯으로 저기 앉아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팔을 뿌리치고 자, 대문을 나가 달아나니까 그 꼴은 차마 보기에도 민망하였다 해서 하나 또 끊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얘들아.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가 이게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 잘 잡아주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이 마지막 부분 중요한 게 얘가 역순행적 구조가 들어가요. 우리가 고전소설은 대부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조가 거의 없단 말이지.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드물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자, 굉장히 드물게 역순행적 구조가 들어가는 거. 순차적 구조가 일반적인 데 비해서 역순행적 구조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에 앞서 구국 간문추의 시종들이 서로경에 타고 있는 가마를 아까 납치했잖아.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지금 이 스토리가 진행이 됐다가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간국구의 집으로 왔어. 자, 그래서 가마문을 열었는데 자, 모인 손님들과 아랫사람들은 이 오경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소문을 많이 들은 거야. 자, 그래서 빨리 보고 이름이 헛되지 않았으면 확인하고자 하고 오경을 구경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나 가마 안에는 누가 있었다? 큰 사내 한 놈. 자, 이 큰 사내 한 놈이 아까 이름이 뭐였죠? 자, 여기서는 아까 이 아저씨 이름이 뭐였지? 아저씨 이름이?
으흐. 이극용 씨 아까 그 설정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문 씨의 친구인 자, 이극용 씨가 있는데 이 이극용 씨가 서리빨 같은 장검을 칼집에 꽂으며 병력 같은 소리를 내며 이 갑자기 이제 마동석 같은 아저씨가 온 거죠. 야, 나 금포장군인데 이런 느낌으로 자, 마동석 아저씨가 나옵니다. 자, 국구께서는 무슨 일로 야, 너 나를 왜 데려왔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자, 검을 들고 철 도리깨를 쥐고 서서히 가마 밖으로 나오니까 자, 호랑이 수염을 날리니까 자, 번개불이 번뜩이고 자, 국구 간문추 부인 간문추 자, 부인 양씨의 시녀와 여러 부인들이 놀라 자빠져서 덜덜 떨었고 자, 새신랑 간옥지는 얼굴이 파래지며 숨쉬듯이 달아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야? 그 다음에 위보형과 설오경의 혼례 현장으로 가서 요 앞에 스토리가 다시 진행이 되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달아났다가 앞에 이제 혼례 보러 갔다가 위보영한테 들켜서 자 그래서 요런 역순행적 구조 들어가면서 자 여기서 요것도 하나 써주세요. 요런 역순행적 구조에서 입체적 구성이 드러났다. 입체적 구성. 자, 우리가 순차적으로 어떤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여기서 다시 이제 앞에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부분에서 입체적 구성이 들어가서 자, 굉장히 특이한 소설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특이한 소설로 봐주셔야 돼서 이 입체적 구성이 들어간다는 거, 자, 우리 천수석이 나오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근데 수능 특강 나온 부분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 있냐 없냐 여러분들 있습니다. 수능 특강 나오는 부분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들어가면은 역순행적 구조가 나왔다로 아예 공부를 해갖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네.